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46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던 제가 결국 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동서와 알고 지낸 세월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36살이었고 동서는 30살이었어요. 6살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상당히 어려워했었고 저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저 또한 동서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앞으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많은 부분들을 배려해 왔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 들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얼굴을 하며 제가 움직이게끔 만들었죠. 하필 이번이 첫 명절인데 며칠 남겨두고 오토바이 사고라니 괜찮은 거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타박상 정도가 심하고 인대를 다쳐서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손목 깁스랑 오른쪽 발목 깁스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첫 명절인데 일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게 왜 죄송할 일이야. 더 크게 안 다친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지. 최대한 몸조심하고 있어. 그럼 명절 당일 오는 건가?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신에 제가 선물 사가지고 갈게요. 전화로 동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먹거리기까지 하길래 괜찮다고 달래주었고 명절날 시모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동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시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 저희 식구들은 너무 놀라 동서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 주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불편한 동서에게는 따로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시모는 막내 며느리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음식들을 먹여주기까지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동서에게 갑자기 한 소리 하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갔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가 양손을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손은 멀쩡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동민이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재수씨 입에다 음식을 넣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뭘 이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너 술 많이 마셨니? 취한 거 같으니까 일찍 들어가 자라. 술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뭐가 취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뭐하고 있어? 동민이 네가 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동서는 이제 막 아버님 댁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재수씨,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저는 달라요. 동민이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도 이러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어른들 앞에서 장깨 같은 거 부릴 생각 하지 마세요. 너는 지금 아픈 애한테 상처받게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찍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갑자기 흥분한 남편은 동서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길래 일단 남편을 분리시켜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봤고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남편은 이미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서의 행동들을 색안경 끼고 봐야만 했어요. 지금 재수씨의 깁스에만 눈이 팔려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다쳤으면
다른 부위에는 긁힌 상처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한쪽 팔과 발목에 깁스를 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는데 타박상이 전혀 없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까진 부분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봐봐. 사지 멀쩡하고 조금의 상처도 남아있지 않아. 내 말이 틀려? 어떻게 된 게 결혼 초장부터 거짓말이야? 귀찮고 힘든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겉으로는 순수한 척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재수씨의 황당한 표정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데리고 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만 준 거야. 머리가 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먹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동서가 시댁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꾸민 계획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명절 음식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먹을 양만 적당히 하는데 그거 조금 하기 싫어서 이런 일을 꾸민다고? 그게 더 귀찮은 일 아니야? 나는 재수씨의 인성을 전부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말은 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한 말을 새겨듣고 정신 차리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동서의 행동들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모가 건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소파에 편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충격인 건 어디에도 조금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깁스를 한 그날 이후 동서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명절 때만 되면 각종 사고를 유발해 계속해서 남편의 말을 무시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되는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지켜보는 것도 옳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참다 못한 저도 동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들어봐야 했어요. 그때가 서로 알고 지낸 지 5년째 되는 명절날이었어요. 형님, 이번 명절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필 몸살이 나서 이번 명절에도 형님 혼자 명절 음식 준비하셨네요. 동서, 그런데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아? 어떻게 된 게 매년 명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슨 일이 터질 수가 있어? 한두 번이어야지. 매년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전체가 동서의 행동들이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있는 거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건 동서가 알아서 행동하길 바래서 기다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몸살 때문에 올 수 없었다고? 언제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까? 형님,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걸로 연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정말 이번 명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병원에서 수액도 맞았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이사한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와서 몸살 난 건데 그걸 이렇게 연관지으실지 정말 몰랐어요. 병원 진료 내역이라도 뽑아드려야 믿으시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딴에도 노력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면서까지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아요.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먼저 집으로 올라갈게요. 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동서는 자기를 의심했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녁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시댁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쫓아가 말렸지만 이미 차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뒤이어 시동생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뒤에 무작정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이런 광경을 전부 목격한 시부모님과 남편이 급하게 마당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출발해 버렸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주방에서 저녁상 준비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시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과 동서가 오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하러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어머님, 저는 그저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동서도 한 식구인 만큼 서로 도와가며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솔직히 매번 명절 때마다 어머님이랑 단둘이 음식 만드는데 가족들 먹을 양만큼만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도 일인 건 맞잖아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시게요? 이제는 저랑 동서가 충분히 해도 되는 건데 고작 음식 만들기 싫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그냥 지켜만 보라고요.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동서는 다 차려놓은 음식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동서가 한 식구가 되고 첫 명절 때 이 사람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서가 다친 걸 왜 의심하냐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희 가족 전부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눈 감고 있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버릇만 안 좋아질 뿐이라고요. 너는 내 말이 안 들리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명절날 내려오는 게 어디야? 자주 볼 수 없는 내 아들 얼굴 보려고 나도 입 닫고 있는데 굳이 그걸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막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2번 다시 명절날 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내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 아니냐.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지금 당장 가서 애들 데려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네 너 얼굴도 안 볼 줄 알아. 엄마는 지금 그게 이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않고 재수 씨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이참에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얼굴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는 항상 동민이만 아끼시는데 앞으로 저희 없이 잘 지내보세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결국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은 2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지 않겠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꼬투리 하나 잡아서 명절 때 오지 않으려고 술을 쓴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서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집안 싸움 일으키지 말라며 그냥 무시하라는 말에 1년에 2번뿐인 명절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결국 눌러왔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동서 때문에 온 가족이 명절 때 모이지 않게 되었고 그 기간이 그래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시동생네는 처음부터 명절날 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모에게 받았던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에 골이 깊었기 때문에
좀처럼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을 끌어나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 몰래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던 동서도 5년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도 그냥 넘어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얼굴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더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서 시부께 전화가 온 걸 알게 되었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셨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 점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봐 오신 시부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댁에 와주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전화가 온 뒤로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셨다는 걸 시부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긴 뭐하러 온 거야? 내가 언제 세상 떠나나 확인하려고 왔니? 너희들 아직까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지? 동건이 네가 형이면 좀 형답게 굴어라. 이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뭐야? 일단 서로 화해부터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자존심 지키려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한심하다. 하나뿐인 동생이랑 이런 식으로 담쌓고 살면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야? 엄마가 동생만 챙긴다고?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못난 놈. 5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내 얼굴 보러 와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엄마는 또 동민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동민이는 5년 동안 뭘 했는데요?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요? 그동안 온갖 좋은 것들 전부 다 동민이한테 줬는데 정작 얼굴 한번 안 비치며 살고 있는데 끝까지 동민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동민이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네요. 엄마의 건강 상태를 전부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안 왔겠어요? 곧 명절이잖아요. 재수 씨의 입김이 있었겠죠. 엄마가 당장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세상 떠나실 것도 아니니까 분명 명절 끝나고 얼굴 내밀던지 아니면 아예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감싸고 도실 거예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서에게 통화 좀 해보시라며 시부에게 부탁을 했고 시부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곧바로 목소리가 들려오자 남편이 전화기를 빼서 동서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당황한 듯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시모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인 건 왜 시댁에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하는 말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가 탈골이 돼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명절 끝나고 찾아뵙겠다며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떨고 계셨고 남편은 차라리 그냥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시부께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자 곧바로 통화가 연결되었네요. 너는 왜 내 전화를 피하는 거야? 정말 인연을 끊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 너희 엄마 건강 상태 알아 몰라?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 그런데 그게 형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재수씨 그늘 아래서 조종당하며 살래? 재수씨 정말 어깨 탈골 됐냐? 그것도 거짓말이지. 이번 명절 지나고 온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귀찮은 일들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명절 때마다 놀러 가는 건 안 귀찮고 너를 낳아준 엄마 얼굴 보는 건 그렇게 귀찮아?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재수씨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네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잖아. 처음부터 강하게 말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이게 왜 내 탓이야? 요즘 시대의 흐름을 전혀 파악 못해? 누가 명절 때 한데 모여 음식 만들어 먹고 시간 보내냐고. 죄다 여행 다니면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그리고 민지가 어깨 탈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왜 형한테 세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민지가 탈골됐다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의심을 하냐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5년 만에 전화해서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야? 혼자 효자인 척 다 아는 형이 나는 정말 싫다고. 남편은 시동생의 막말에 당황했는지 어이없어하며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동생과 전화통화를 끝내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며 시동생에게 찾아가려 하자 시부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모는 시동생이 하는 말에 결국 서러우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어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서러운 마음은 더 크게 오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보이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이 되셨는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시던 시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시모가 저희에게 건네준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시부가 뒤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듣게 되었네요. 시모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자 시동생 얼굴을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연락을 하고 가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병원에서 볼일을 보신 뒤 시동생의 집이 병원 근처에 있어서 잠시 얼굴 좀 보려고 시동생 집에 들렸는데 그 순간 시부모님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 그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에 돌아와 시모는 알아눕게 되셨고 시부는 그때부터 동서의 모든 일과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인 증거물들이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찾아가서 난리를 치겠다는 거, 일단 진정을 시키며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이 시부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동서가 있는 위치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부는 동서의 모든 스케줄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밖에서의 생활 전부는 심부름꾼에게 보고를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동서가 수영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에게 받았던 증거물 일부를 수영장에 퀵으로 보냈고 저희 전화는 받지 않기 때문에 병문안 선물로 수영장에 퀵 하나 배달이 갈 거라는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수영장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당황한 듯 보였죠.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동서의 증거물 중 하나를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와 시동생이 시댁으로 달려왔네요. 시부가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서는 수영장에 있었는지 수영복 차림으로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허겁지겁 시댁에 들어왔고, 뒤이어 시동생이 따라 들어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뭐야? 여기에 있는 사진 도대체 뭐냐고? 빨리 설명 안 해? 왜 우리 집에 다른 남자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너 왜 수영복 차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간이면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 프리랜서인 거 몰라? 내가 시간 조절해서 일하는데 왜 뭐라고 그래? 취미로 수영 좀 배우고 있었어. 그런데 왜 급하게 수영복 차림으로 우리 부모님 댁에 온 거냐고? 지금 들고 있는 서류 봉투 뭐야? 이리 내놔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할 때 쓰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진 속 사람 인터넷 설치 기사야.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부른 건데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어?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나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돼서 온 것뿐이라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던 사람이 갑자기 수영복 차림으로 머리도 안 말리고 왔다고? 너 어깨 탈골됐다고? 거짓말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탈골됐으면 깁스라도 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했을 때부터 너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명절날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음식 가고 싶지 않다고? 그동안 거짓말로 도배를 하더구만. 이젠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려 들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빨리 대답 안 할래?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거야? 참 잘하는 짓이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남자의 정체다. 이걸 누가 전부 뒷조사했는지 알아? 아버지께서 사람 시켜서 그동안 계속 보고받고 계셨던 거야. 너는 아내라고 끼고 있는 저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함께 사는 거냐?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냐? 지금까지 재수 씨가 수영장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 너 이 집에서 나온 그 남자 수영 강사잖아. 어떻게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왜? 그게 잘못됐어? 당신은 바람 피워도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들고 온 이 서류가 뭔 줄 알고. 형님이 보낸 증거물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폐기했지.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증거물은 당신이 지금까지 수영 강사랑 눈이 맞아서 바람 피운 증거물이야. 나만 우리 집에 남자를 들였는 줄 알아? 당신이 먼저 수영 강사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잖아. 나보다 당신이 더 철판 두꺼운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나한테 먼저 수영 배우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당신은 그 전부터 그 여자랑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계획 꾸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시동생 얼굴에 던진 서류 봉투를 남편이 주워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더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동생의 집에서 수영 강사라는 여자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게 되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광경에 결국 시모는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마셨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문제는 지금의 사태로 시모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지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신 상태입니다. 동서는 몰라도 시동생까지 바람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저희도 충격인데 시모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겠죠. 이번 명절은 병원에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터질 때도 있지만 이번 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시모는 시동생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등을 돌리셨어요. 시부도 그렇고 저희도 시동생과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어버렸네요. 동서도 이번 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둘 다 한심합니다.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